대입시청자 일성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성건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일성건설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죠. 일성건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 관련주로 현재 이재명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성건설이 주가가 잠시 튀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성건설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체적인 시장 관련주에 대한 리뷰를 다 함께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총선이 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런 민주당과 국힘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좀 일성건설이랑 어떻게 보면 좀 별개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또 주식인으로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얘기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테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체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최종 성적이 나왔죠.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175, 국민 108석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전 여론조사 결과랑도 맞아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와 그 다음에 과대표집이다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자, 현재 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딱 반해서 여기는 민주, 오른쪽은 국민의힘 해서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반윤거야라고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개헌선의 마지노선이죠. 200석을 내주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됐고 이재명 역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이 총선이 끝나는 D-Day 날, 그 뒤로는 결국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 죄다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그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에이텍, 동신건설, 오리엔트 전공 이런 회사들이 있었죠. 기업들이. 근데 전부 다 오늘 거의 20% 가까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투표 전날이 화요일 9일날 총선 앞전날에 수급이 이재명에게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좀 이번 상승이 특이하다. 원래 이게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총선의 하루 전날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에이텍, 동신건설, 오리엔트 전공부터 해서 다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승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참 주식이라는 게 신기해요. 총선은 4월 10일이고 결과는 4월 10일 날 이후에 나오는데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것 마냥 4월 9일 날 이렇게 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주식 세력들은 이 결과를 알고 있었지 않았나, 또 이런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수급이 붙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급이 붙으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수급이 들어온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재료 소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리스크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 관점을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어느 정도 마지막 피날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 항상 생각해둬야 된다. 목이 터져라 계속 외치던 부분이고 결국 그 부분이 오늘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악재다, 그런 게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재료가 어떻게 되면 소멸이 되면서 이 정치적 테마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주 테마들은 오늘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민주당의 정책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타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또 테마로 엮였었던 이 종목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죠. SDN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들도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많이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인물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민주당의 정책 관련주가 앞으로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은 아무래도 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악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이 부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뭐 비록 지금 해당 관련 해당 주에 막 엮여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10 총선 때문에 이 우리 윤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이 사실상 대부분 좌초 수준에 놓였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들이 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이번 24차례 민생 토론회에 나온 조치들이 상당히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시행령 정치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정책 운용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야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법 정책은 좌초 또는 전면 수정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국회에서 민주당이 많이 확보로 있는 상황에서 추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정책 하나하나씩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우리가 주식인들이라고 하면 금투세를 봐야 되겠죠. 이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게 이 폐지를 위한 부분을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었고, 이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지고, 이 금투세 윤 정부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금투세라고 하는 게 어쩌면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랑 거의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22%의 과세를 매기는 게 주요 골자 내용이 됩니다, 이 금투세에. 민주당 측은 이 금투세를 도입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연에 5천만 원 이상 벌어가는 개인들이 작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는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 주식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어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전에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금투세 도입이 하고 나서 시장이 60%가량 빠지게 됐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우리 주식인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부 정책에 따른 이 신재생 에너지 쪽과 그다음 원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죠.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쪽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좀 중시를 해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읽어볼게요. 자, 원자력 발전업계는 이 문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조금 숨통을 틔었다. 하지만 이번에 야권의 승리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주 대부분이 굉장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민주당이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있죠.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쪽은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는 항상 이랬어요, 패턴이. 그러니까 인물주가 처음에 두각을 받고 올라가다가 추후에는 이런 정책주들이 이제 수혜가 되는 현상들, 이런 시장의 흐름들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느 부분이 수혜가 되고 어느 부분은 수혜가 안 될지를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번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정책 관련주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럼 민주당 정책이 뭐가 있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현재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반대로는 국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자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자력 부분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또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민주당이 항상 추진하고 있었던 게 이런 전기차 관련 얘기도 있었죠. 이 전기차 지원금을 뭐
반값 전기차라고 해서 지원금을 올리는 이런 또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기차 부근에서는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2차 전지에게는 좋은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힘이 추진했던 이런 금투세 폐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또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주식인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있는지 하나씩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죠. 뭐 어쨌든 간에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자라는 어떤 방향성은 똑같은데 안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국힘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세제 지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주 환원율을 높이면 우리가 기업 세제 혜택을 많이 줄게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민주당에 좀 막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좌초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골자들 내용만 오늘 좀 알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성건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 21년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그랬지만 인물주로 엮여있기보다는 정책주, 이 기본주택과 공공주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오늘 사실상 인물주들이 죄다 하락이 나올 때 좀 정책주들은 오히려 상승이 나온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시장에서 정책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27년 대선을 바라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씩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어느 정도 주가는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정책주들에 대한 부각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제가 앞전에 해드렸다시피 결국에는 27년 정책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이 정책들이 더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